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아기 돼지 삼형제. 이걸 좀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누가 살아남고 누가 지는지 그런 결과에만 주목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돼지 삼형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늑대까지 포함해서요. 이야기 속 모두의 성장과 관계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이 동화를 도전 정신, 동기 유발, 긍정, 미래, 그리고 열정 이 5가지 키워드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아, 5가지 키워드요? 네, 그러니까 실패나 위기 속에서도 배우고 또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죠. 특히 늑대까지도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게요. 늑대도 성장한다. 신선한데요? 자,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뭔가 적용할 만한 그런 교훈이나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도전 정신부터 시작해 볼까요? 근데 솔직히 집하고 나무지 무너진 건 그냥 실패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실패죠. 예. 그런데 이 해석에서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요? 네. 첫째랑 둘째 돼지가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셋째랑 힘을 합쳐서 벽돌집을 짓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게 실패를 딛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도전 정신이라는 겁니다. 아,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근데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늑대가 그렇게 집요하게 돼지들을 쫓아나요. 그것도 혹시 도전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향은 좀 그렇지만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결과만 보면 당연히 파괴력이죠. 하지만 이 해석은 과정에 좀 더 주목하는데요. 목표, 그러니까 돼지를 잡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온갖 방법을 쓰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 집요함 자체가요. 네. 비록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표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 즉 도전 정신의 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는 거죠. 물론 그 에너지가 다른 데 쓰였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겠지만요. 하긴 그렇네요. 그 방향성은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 그 끈기 자체에 주목하는 거군요. 재미있네요. 그럼 그런 행동을 이끄는 힘, 동기유발은 어떨까요? 돼지들은 당연히 늑대한테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생존 본능, 이게 외적 동기였겠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늑대의 동기 변화 가능성까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늑대의 동기 변화요? 네, 계속 실패하잖아요, 늑대가. 그러면서 어쩌면 단순히 배고픔 해소라는 외적 동기 외에 다른 만족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단단한 벽돌집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서 오는 어떤 지적인 즐거움. 아, 문제 해결의 쾌감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바람을 더 세게 부는 기술 자체를 막 연마하면서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내적 동기죠. 와, 늑대가 그런 내적 동기를 느꼈을 수 있다니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했던 상대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죠.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긍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2번이나 집이 무너졌는데도 돼지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한 거, 그 태도가 핵심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에이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서로 믿고 또 셋째 돼지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힘을 합쳐서 함께 벽돌집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실천하는 긍정이라는 거죠. 벽돌집은 그냥 안전한 곳 그 이상인 거예요. 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협력의 상징. 맞습니다. 행동하는 긍정이죠. 그게 위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힘이겠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집 짓는 과정이 어떻게 미래, 특히 관계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적대 관계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였죠. 근데 이 해석은 집 짓기를 그냥 건물이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지고 변하는 과정으로 봐요. 관계가 변하는 과정이요. 네.
벽돌집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물론 돼지와 늑대의 의도는 전혀 달랐지만 어쨌든 계속 부딪히잖아요. 문 두드리고 막 바람 불고 돼지들은 안에서 막고 이런 상호작용 자체가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연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라도 계속 부딪히다 보면 뭐라도 관계가 생기긴 하겠네요. 네, 어떤 식으로든 관계는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게 꼭 긍정적이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 해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경쟁이나 적대 관계가 아주 희박하더라도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와, 늑대와 돼지가 협력이라니. 물론 동화는 그렇게 안 끝나지만 이 해석은 그런 미래 관계 변화의 가능성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갈등하는 존재들도 공동의 목표나 혹은 피할 수 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파괴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군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열정입니다. 이건 돼지들한테 명확하게 보이죠. 안전한 집을 지으려는 그 노력과 인내, 열정이죠. 맞습니다. 생존과 안전을 향한 돼지들의 열정은 벽돌집이라는 아주 건설적인 결과로 나타났죠. 여기서 다시 늑대를 한번 볼까요? 늑대가 보여준 그 엄청난 에너지, 그 끈기, 이것도 열정이라면 열정인데 아, 방향이 문제였죠. 그렇죠. 그 열정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쓰였잖아요. 만약에 그 강한 열정이 다른 방향, 예를 들어 돼지들처럼 뭔가 만들거나 짓는 데 쓰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열정 자체보다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같은 힘이라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정확합니다. 열정은 정말 강력한 힘이지만 그 방향 설정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도전 정신, 동기 유발, 긍정, 미래, 열정 이 5가지 키워드로 새롭게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착한 돼지는 살고 나쁜 늑대는 벌 받는다는 걸 넘어서 관련된 모두가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는 늑대에게서조차 변화의 잠재력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게 이 해석의 매력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혹은 좀 불편하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관점들 있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 숨겨진 동기의 발견, 행동하는 긍정, 관계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열정의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거기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냥 넘어야 할 벽, 이겨야 할 상대라고만 생각했던 그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어쩌면 당신의 성장을 위한 정말 예상치 못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꼭 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